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말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든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지. 뭐 연관이 좀 있지만 등기라고 하면 더 느낌이 올 텐데 소유라고 말하면 느낌이 덜 오고, 등기 외에 소유권, 법적 개념이죠. 법학 개념. 소유권의 이동 외에는, 소유권의 사회화 외에는 생각을 못한 게 19세기란 얘기입니다.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사회주의예요. 별거 아니에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주장이 진리고 절대 척도가 아니고 사회주의 사상 중에 마르크스가 있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사회주의는 사회화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경영의 사회화, 느낌이 확 오죠. 경영의 사회화. 삼성그룹이 자신의 자산이 자기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삼성의 주주들이, 주주 아닙니까? 주주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주주가 전적인 결정권, 배타적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노동이사제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 경영의 사회화, 그뿐만이 아니라 회사 외부적 경영에서도, 그러니까 회사의 활동의 사회화, 회사 영업활동의 사회화가 뭐죠? 오염물질 배출 못하게 하는 게 영업활동의 사회화예요. 각종 법정 부담금을 내게 만드는 거. 공장을 하나 세우면은 그 공장이 사회 전체에 일으키는, 이야기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무슨 물을 쓰는 부담금,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데 따른 부담금, 5만 가지 부담금을 공장 하나 세우면은 법정 부담금이 굉장합니다. 아파트를 와르르르 만들려면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요. 환경 부담금 등등. 이해되시죠? 활동의 사회화, 기업 활동의 사회화,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것. 자유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유가 없어요. 기업의 외적 활동에도 등기권자의 완벽한 자유가 없고, 기업의 내적 활동에서도 등기권자의 완벽한 자유가 없습니다. 임금의 책정에서 최저임금 이거 이하로는 주지 못한다라는 법의 설정은 기업의 내적 활동, 기업의 내부 계약의 사회화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업 내부 활동의 사회화입니다.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게요. 이 이상은 못 준다. 심지어는 그 기업 이사진의 남녀 비율 문제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주의 사회, 100% 자유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다 사회화가 곳곳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대퇴부로 강하게 느끼십니까? 대내피질에 그런 느낌이 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100% 등기권자, 소유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지 않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소유권자의 100% 자유에 일임되어 있지 않다. 주변을 둘러보면. 뭐 여러분이 쓰레기 내놓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집에서 떠드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조차도 그렇잖아요. 그 아파트에 자기 등기인데 일정 수준 이상 떠들지는 못하고 고성방가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많은 제약이 있죠. 사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을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를 살았던 아담 스미스나 로크나 이런 사람이 봤으면 말세다 그랬을 거예요. 예, 초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면은 그 시대의 자본가들은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말세가 되다니, 완벽한 자유주의가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자유주의의 수축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인정되죠.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류는 항상 어제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사는 시간의 역사를 밟아왔다. 방금 너무 멋진 말 했어. 요새는 입에서 나오면 졸라 멋있어. 존나 멋있어. 인류는 언제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제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백 년간.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 해방 전사들이 출동했으니 그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첫 번째 마당 설명 끝. 거꾸로 발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일본한테 착취당하는 게 일본 기술 들여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을 우리가 착취한 거라고 생각이 쫙 바뀌었듯이 말이죠. 일본한테 빨대 꽂혀서 착취당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 수십 년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 가지고 개꿀 빨대 꿀 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듯이 말이죠.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 등살에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인류가 사회주의에 지배당해온 세월에 빡쳐가지고 1980년대에 자유해방 전사로 떨쳐 일어난 거다. 거꾸로의 관계, 역관계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발상을 바꿔봄으로써 새롭게 보이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걔들이 할 만큼 해mus으니까 다시 사회주의 엔진 발동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사회주의가 양보했던 겁니다. 지난 3, 40년 동안. 갈쌈하지 않습니까? 에? 이것들이 한 40년 양보했더니 이것들이 눈에 비는 게 없네. 다시 기아 넣어야겠네. 요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사회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원래 잘 해오고 있었는데 잠깐 밀렸는데 40년 동안 밀렸던 걸 다시 기아 넣고 가는 겁니다. 달라진 환경, 달라진 기술, 달라진 금융을 이해하면서 똑똑한 상태로 또 가야죠. 자, 어쨌든 사회화라는 말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경영의 사회화라는 말을 이해하셨다는 거, 그거 엄청난 육식갑자의 내공이 생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영의 뿅뿅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회화라는 답을 맞췄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경영의 사회화. 그래서 오늘날
어디서나 되어지는 ESG가 뭔지 느낌이 확 오시죠. 기술의 발전은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또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ESG가 왜 얘기되어지는지 아시겠죠? 온 세계가 다 ESG 타령입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죠. 사회의 겐세입니다. 소유권자, 등기권자 마음대로 모내 사상입니다. 전부 ESG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ESG란 등기권자, 소유권자의 자유를 사회가 컨트롤하는 거죠. 사회화입니다. 사회화. 근데 여기서 위대한 것은 사회화라는 말이 가장 위대한 이유, 딴 얘기 잠깐 하면서 쉴게요. 아직 스튜디오가 추워가지고. 사회화라는 말이 위대하다고 최인호가 개인적으로 뜨겁게 느끼는 이유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국가보다 더 넓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거, 사회의 의미를 정말 차원 높게 생각한다는 거. 국제주의적 사고. 근데 이건 기술의 발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회화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 뜻을 끝까지 추적하면 국제적 연대까지 연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자유주의도 국제화되는데 그게 신자유주의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위대한 겁니다. 오해했던 놈. 여러분들이 마르크스보다 더 똑똑해진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죠? 등기와 실질적 지배를 구분하게 된 거. 그거예요. 등기, 막스 얼빵했네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 그죠? 등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알게 됐어요. 막스보다 더 똑똑해졌어요. 그 천재라는 막스보다. 사회화라는 뜻을 소유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유권 변경, 등기 변경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10만 명, 20만 명 규모의 직원이 있는 주식회사라는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마르크스 눈에 보이는 거는 쪼매난 전방, 기껏 큰 공장이라 봤자 뭐 굴뚝 몇 개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 막스 살던 시대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막스가 뭐 자본론을 썼다 하는데, 자본론 쓰다가 잠깐 담배 피우려고 밖에 나오면은 마차가 따가닥 하는데 무슨 놈에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황당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비밀을 밝히는 자본론을 갖다가 이제 한 1권 거의 다 써가는 시점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됐네 하면서 담배 피우려고 탁 런던 왕립도서관 밖으로 나서 담배 한 대 딱 피우는데 앞에 마차가 따가닥 지나가는 시대였다고요.
말똥찍 싸면서. 그런 정도의 사회였는데요, 뭘. 그러니 공장이라는 것이 주인이 오야붕인 시대죠. 맞습니까? 등기권자가 최선을 다한 거죠. 소유권자가 경영권자인 것이 구분이 안 되던 시대라는 겁니다. 막스 시대는 소유권자 이꼬르 경영권자고 경영권자 이꼬르 소유권자. 자기가 보는 기업이 다 그런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가게든 기업이든 공장이든. 자기 친구 엥겔스가 그랬으니까. 그러니 소유를 사회화시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를 사회화시키는 것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의 사회화보다 더 실질적이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회화를 막스의 유럽 후손들이 했다 이겁니다. 결론. 그게 사회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뭐야 이거 꼭 소유를 사회화할 필요가 없잖아. 소유의 사회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등기권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소유 아닌 다른 것들 그들이 만들어낸 이익을 사회화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법인세예요. 기업 부담금입니다. 기업의 공적 부담금. 이해되세요? 경영을 사회화하면 될 거 아니야. 노동이사죠. 개인의 이익 소득을 사회화 시켜버리는 게 개인소득세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시조 막스보다 테두 막스보다 이후의 사람들이 현실의 변화를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사회주의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버퍼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누진세를 당연히 여깁니다. 누진소득세를. 국힘당 사람들도 누진소득세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들도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맞죠? 국힘당 지지자들도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버퍼 없어요. 제가 노래 플레이 안 하면 버퍼 없어요. 그래 소유는 네가 해라. 뭐 이제 어쩌겠노. 근데 그 소유에 기반한 이익, 너의 재산은 사회라는 지반 위에 서 있고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갱세를 하겠다. 그게 세금인데요. 뭐 누진소득세. 그러므로 기업을 악마나 원수처럼 볼 필요가 있게 돼요, 없게 돼요? 기업이 우리의 복지의 근본 스폰서잖아요. 알고 보면 기업이 우리가 누리는 복지의 스폰서입니다. 원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잘 키우고 키워서 그건 아니고 잘 키워서 빨대 잘 꽂아서 기업을 잘 키우면 엔진인 겁니다. 엔진. 이제 점프해가지고 피케티 이야기인데요. 피케티가 정말 천재야.
유럽 정치를 보면은 프랑스의 정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정치와 독일의 정치,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프랑스, 영국하고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 얘기가 바보 같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야. 프랑스 정치가 독일 정치보다 구린 이유, 프랑스 정치가 독일 정치보다 구리고 지도자들이 사르코지 이래로 이상한 정치 지도자들만 나오는 이유, 독일에는 메르켈 같이 안정된 정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점에 주목하는데,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아직도 소유에 집착한다. 국유화 빼놓고 별 생각을 못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피케티 얘기예요. 프랑스 사람이잖아. 자기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졸라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병신들. 이렇게. 예.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지혜로운데 프랑스,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꼴통이다 이 말입니다. 예. 피케티 얘기는. 구리다. 너무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문화적인 것도 사실 있는데, 아이고 추워서 제가 지금 방송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사회화, 소셜라이즈 하다. 그 단어를 화두로, 어제는, 그제는 뭐였죠? 규정하다. 난로 이게 옆에 방금 난로 스위치를 안 켜고 있었어요. 봐봐. 근데 이제 이유는 또 간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프랑스는 유럽 제1의 농업국가가 어디? 등기에 집착하는 사고가 DNA에 강한 게 유럽 제1의 농업국가입니다. 땅이 중요한 나라였어요. 독일은 척박해요. 프랑스에 비해서. 제1의 공업국가예요. 그 차이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유럽 제2의 공업국가이지만, 독일도 제2의 농업국가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방점이 있는 나라냐, 이게 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건 맨날 와인 만들고 뭐 포르도 와인 가보면 알아요. 이 나라를 보면 이게 땅에 대한 사고가, 중농주의라는 경제사상이 생긴 것도 깨네 프랑스거든요. 등기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떼제베 타고 이렇게 딱 프랑스 달리다 보면은, 창문을 쭉 보면은 땅 생각이 주된 생각일 수밖에 없는 민족인 겁니다. 고을 쪽의 나라. 쫙 그 초원이 펼쳐지는 땅을 쭉 떼제베 타고 가다 보면 이 생각의 DNA에 땅이 꽉 박혀있는 나라. 프로프리테. 예. 재산, 가시적 그 재산, 등기. 독일은 안 그렇죠.
그래요. 노바디님 감사합니다. 제가 현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접근하는 왁구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저 프랑스 혁명 3부작, 프랑스 내전, 루이 보나파르트의 프리메르 18일,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이 세 권을 달달달달 공부한 사람과 모든 정치 현상의 뿌리에 사회경제적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정치를 보려는 사람하고 그런 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의 차이라서 지금 이 방송이 하여간 많이 다른 거예요. 예. 그걸 알아주는 분들이 이제 별로 노바디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내가 덜 버럭버럭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고. 정치라는 표면 위에 거품에 온 시선이 다 가 있는 사람들하고 쓰나미를 일으키는 밑에 지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말하면 하겠노. 잘난 척 한다 하는 소리만 하겠지. 하여간 다시 이제는 사유화하다의 반대말 프라이빗타이즈, 소셜라이즈 반대말 관계. 사유화하다. 의 반대말은 그 기업 경영을 사유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기업 경영을 프라이빗타이즈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노동이사제권도 못 끄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거죠. 주주들 마음대로. 여기서 이제 주주자본주의가 얼마나 골패는 얘기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점검해 들어가니까 황당한 얘기죠. 주주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주주자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김삼조입니다. 김상조, 장하성류 딱 오지요. 그래서 프라이빗타이즈라는 영어 단어도 사유화하다라는 번역이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그 유자가 들어가잖아요. 등기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개념 아닙니까? 그 번역이 사유화하다. 한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privatize, 사화하다, 사인화하다. 인에는 법인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가니까 사적인 것으로 만들다. 탈사회화하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소유권의 문제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띠형님이 그러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사화하다, 그 사회화하다의 반대말이죠. 어차피 영어 단어는 확실히 느낌이 옵니다. socialize, 사회화하다, 사회의 이익을 관철시키다 이 뜻이죠. 사회의 이익을 관철시키다. 그래서 누진소득세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사회화 맞습니까? 너무 쉽지. 누진소득세, 누진법인세는 기업 이익금에 대한 사회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죠. 기업 이익의 사회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진소득세. 그거예요. 그런 걸 사회주의라고 한다. 사회화의 진행을 사회주의라고 한다. 사회화를 진전시키려는 생각과 활동을 사회주의라고 한다. 너무 쉬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게 그래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몇백 년간 무지무지하게 사회주의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곳곳에 CCTV도 그렇고 동사무소 서비스도 그렇고, 예, 엄청나게 좋아진 사회에서 살고 있죠. 점점 좋아지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거에 시범을 미리 보인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입니다. 등기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사회화를 지혜롭게 사회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산다는 겁니다. 무식하게 사회화를 시도해가지고 소련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예. 사회화를 무식하게 시도하는 바람에 소련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사회화를 무식하게 시도해서 중국이 양극화로 우리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 무슨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차지해 놓고서는 사회화를 멍청하게 했기 때문에, 구시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하고 구리잖아요. 소련은 망해버렸고. 그렇죠. 사회 없는 사회화, 당만 있는 사회화, 그게 스탈린주의죠. 당만 있는 사회화, 사회가 없는 사회화. 그래서 사회가 있는 사회화를 하자고 미국에서는 민주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그게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 말이 왜 생겼냐? 말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소비에트 놈들이 개판 쳐놨기 때문에 그거랑 다르다라는 걸 표시를 하려니까 사회민주주의요. 등기와 소유와 당만 있는 사회주의 해가지고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소련 아들이 더럽히 놨기 때문에 유럽의 좌파가 아 씨바 정말 어물전망치는 꼴뚜기가 다 시키네, 우린 달라 해서 이름이 사회민주주의. 당만 있는 사회주의니까 당연히 민주주의가 없죠. 전체주의 관료주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다. 근데 결국 사회주의예요. 또 혁명도 배제하니까 개혁으로 점진적인 사회주의. 누진소득세 비율 올라가면 사회주의화가 진척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사회화만 무식하게 높이면 되느냐? 어디에다가 어떤 사회화를 어떻게 잘 진행시킬 것인가? 사회화만 시키면 다 땡이야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과학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대원칙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화를 진행시키는 방법과 관련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사회화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아니야, 자유화가 맞아, 프라이빗이제이션이 맞아야 그 사람들하고 오히려
각을 세워서 싸우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은 편에 속하는 사람끼리 더 살벌하게 싸우게 돼요. 사회화를 관철시키는 방법을 놓고.